옷이 날개라는 말, 살면서 누구나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매일 동네에서 만나던 허름한 옷차림의 아줌마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반듯한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테죠. 그만큼 옷차림새의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의 인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옷차림이 신분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였듯이 현대까지도 옷차림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 성격 그리고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 더욱 신경 써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귀찮은 일이죠. 저도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싶다가도 아이 그냥 귀찮으니 대충 입자. 특별한 날도 아닌데 뭐 다음에 예쁘게 입지 뭐. 등등 수만 가지 변명을 만들어 매번 입던 옷만 구멍날 정도로 늘어지게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깔끔한 옷차림이 나에게 행운과 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옷 매무새를 잘 다듬고 깔끔한 차림을 유지해서 인생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더 잡도록 해야겠죠. 다르게 말하면 초라한 행색과 잘못된 옷차림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도망가 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옷차림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서울의 낡은 동네에서 구두 닦기로 살아가던 김 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검은 구두통을 들고 길가에서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나갔죠. 그는 늘 허름한 옷차림에 손톱 밑에 때가 잔뜩 낀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닦던 구두 속에 반짝이는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동전에는 기회를 잡으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뭔가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는 구두를 닦아 번 돈을 모아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 한 벌을 사고 깔끔한 셔츠와 반짝이는 구두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 그는 우연히 한 기업 사장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사장은 그의 당당한 태도와 깔끔한 옷차림에 반해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그를 보며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배워보겠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군. 김 씨는 그날부터 사장의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옷차림처럼 일에서도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함을 유지했죠.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했고 그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업의 정사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단순히 옷차림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았겠죠. 결국 그가 옷을 바꾼 것은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세상에 자신을 다르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주변의 시선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일지 몰라도 그 변화를 통해 김 씨는 자신감과 새로운 태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회를 잡아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옷차림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작은 옷차림의 변화는 우리에게 행운과 재물을 이끌어 당기는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물과 운이 도망가는 가난해지는 옷차림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행운과 복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운이 도망가는 가난해지는 옷차림 중 첫 번째는 옷이 찢어지거나 구멍난 채로 그대로 입는 경우입니다. 옛날부터 찢어진 옷을 입으면 재물과 복이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즉, 찢어진 부분으로 복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옷이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즉시 수선했던 것이지요. 이는 풍수지리와도 연관이 있는데 풍수지리에서는 기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해야 건강과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믿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옷도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옷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좋은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여겨 재물운이나 행운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옷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기운이 온전하게 유지되며 복도 잘 들어온다고 믿는 것이지요. 구멍난 옷은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화 속에서 아이가 구멍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아이가 부유하지 않고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결국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나는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입는 옷이나 양말에 구멍난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다시 잘 꿰매어 입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입어서 냄새나거나 빨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내나는 옷을 입는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차림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관리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쉬운데요. 이는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기회를 잃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난해지는 이유가 되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신뢰하지 않거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는 옷에 좋은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냄새나는 옷은 그 옷에 나쁜 기운이 쌓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옷은 자신을 감싸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깨끗하지 않으면 좋은 기운은 들어오려다가도 휙 튕겨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부지런히 주기적으로 하여 상큼한 향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오래되어 빨아도 신내가 나는 경우라면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색만을 고집해서 입는 경우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음양오행을 중요시하며 색상도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진다고 보지요. 특정 색상은 특정한 에너지를 의미하며 다양한 색상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듭니다. 한 가지 색만 고집하게 되면 특정한 에너지만이 강조되어 기운의 균형이 깨지고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 빨간색만 고집하면 지나치게 강한 화기운이 작용해 재물운이 소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검은색은 깊이와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지나치면 우울하거나 폐쇄적인 기운을 강화해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색상의 다양성은 다채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 가지 색만 고집해서 입는다는 것은 그 색상이 가진 특정 에너지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다른 중요한 에너지를 차단하게 된다는 말이죠.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풍수에서 균형 잡힌 삶을 상징하듯 한 가지 색상만 고집한 옷차림은 편협하거나 불균형한 삶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곧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복은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믿기에 색상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조금 다양한 컬러의 옷을 매치하여 입고 다니도록 해보세요. 네 번째,
옷에 무늬나 그림이 없는 것만 입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기운의 흐름과 활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옷에 무늬나 그림이 없는 단조로운 옷은 생기가 부족하고 활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조로움은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약화시키죠. 반면 다양한 무늬와 색상을 가진 옷은 기운을 활성화시켜 재물운을 비롯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의 의복을 생각해보면 옷에 화려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 화려함은 왕실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또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왕실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화려한 문양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운 패턴의 옷만 입는 것보다는 조금 화려한 문양이나 패턴이 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행운과 풍요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늬나 그림이 없는 옷만 고집하는 것은 삶에서 변화와 다양성을 피하는 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도가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가져온다고 여기는데요. 따라서 옷차림에서도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조로운 옷차림은 변화와 발전을 막고 재물운이 정체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화려한 패턴의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니도록 해보세요. 5번째, 너무 꽉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운의 원활한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옷이 지나치게 꽉 끼면 몸을 압박하게 되어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꽉 달라붙는 옷을 입어 기운을 막히게 하면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좁히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재물운도 함께 막히거나 사라지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공간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로 보며 너무 꽉 끼는 옷은 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또한 옷이 너무 꽉 끼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스트레스 역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만약 살이 쪄서 옷이 꽉 끼게 되었다면 다시 체중 조절을 통해 몸무게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장만하는 편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옷차림이야말로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물운이 달아나는 5가지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옷차림이 우리의 기운과 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이미지와 기운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옷차림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반영하며 이는 결국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옷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얻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